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드디어 FOMC가 종료됐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FOMC를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빅 이벤트다 뭐다 하더니 시장 반응은 왜 이래?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또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시장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분위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했죠. 1.05%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67%, 나스닥 지수까지 0.33% 상승해냈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시장의 예상대로 25bp가 인하됐습니다. 점도표는 지난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파적인 성격을 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데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던 국채금리도 뚝 떨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던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이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위로 향했습니다. 자, 그럼 FOMC와 관련된 얘기 이제부터 크립토 이슈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준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019년 9월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많은 반대표가 나온 건데요. 정책 방향을 두고 내부 분열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3표를 놓고 봤을 때도 빅컷을 주장하는 이 비둘기파와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매파 반대표가 동시에 나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중에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는지 이들조차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향후 금리 인하 경로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장도 즉각적으로나마 상방으로 향할 수 있었던 건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 덕분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보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는 데에서 시장이 잠시나마 위로 향할 수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불안해 보이는 것일 뿐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고용 둔화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풍겼기 때문에 시장은 이 대목에서 파월 의장이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다만 이에 반응하면서 시장이 위로 향했던 것도 잠깐이었죠.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넘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고 파월 의장이 시장을 조금 달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점도표는 달라지지 않았다. 통화정책 기조가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라는 데 다시금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 미리미리 짚어왔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도 이후로는 시장이 오히려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두셔야겠죠. 조바심을 조금 내려두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방안들 펼쳐볼 수 있을지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타났던 FOMC와 관련된 얘기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주요한 코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0.86% 하락하면서 현재는 9만 $1,000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FOMC 발표가 되고 나서는 9만 $4,000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밀려있다.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도 0.4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XRP가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현재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2%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밈코인단에서도 어제는 조금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시장이 매를 맞는 듯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도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저희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FOMC 같은 빅 이벤트가 있을 때도 새벽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있었죠. 그리고 파월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중계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결정과 이제 파월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2026년 상반기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오늘의 코인 챙겨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우리 심훈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코인의 공식적인 기장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는 특히나 더 함께 하시느라고 조금 피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새벽에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진행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냥 날밤 샜습니다. 어쩐지 다크서클이 조금 내려오신 것 같아요. 네,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요. 새벽 4시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금리는 인하할 것이라고 제가 그전부터 예측을 그쵸. 해왔기 때문에 적중을 했었고 이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처음에는 매파적인 이야기로 좀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좀 유연하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2026년도에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금리는 25% 포인트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더 안 좋아서 인하를 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내년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파월은 내년에 이제 그만두기 때문에 내년 한 번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지표가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까지 예측한 것보다 더 강하게 단기 국채를 400억 달러 정도 12일부터 매입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제는 그 어떤 양적 완화의 결과가 앞으로 1, 2개월 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서서히 상승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오신 자료 중에서 이 연준이 25bp 인하를 결정했다라는 데 적중이라고 써놓으셨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25bp 인하를 바라봤는데 무슨 적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을 내다봤을 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했을 때 전문가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될 거다라고 뚝심 있게 얘기를 해오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중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누구보다 정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 빅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걸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인하가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 양적 완화가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조금 더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흘러갈런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는 이제 종료가 됐고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조금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과거의 그 흐름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9년도에 그때 양적 완화가 약간 이루어졌거든요. 네. 본격적인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그때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트코인만 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때는 거의 비트코인 이외에 알트코인들도 거의 5배에서 7배, 많게는 10배까지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양적 완화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좀 달라졌죠. 그 시진핑 주석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AI 관련해서 칩을 너희들에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역시 붐은 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AI로 만들어 놓은 사진을 딱 가져오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이좋게 지금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부터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중국으로 수출 가는 걸 막겠다. 원래는 조금 강경한 태도였는데 갑자기 또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사이가 좋아질까요? 우선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중간선거가 남아있잖아요. 중간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잡고 싶어 하는 것은 물가잖아요. 그쵸. 물가를 잡아야지만이 앞으로 금리 인하도 될 것이고 양적 완화도 강하게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내민 거죠. 네. 그래서 H200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중국에서 받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AI 기술은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고 굳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AI 발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새로 출시한 것들은 그것은 주지 않겠다. 그냥 구형인 H200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좀 넘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이야기가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연준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암호화폐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표심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해 나갈까요? 우선은 중간 선거 대비해서 지금 전국 순회를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물가였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민주당 탓이다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가장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관세 전쟁이었죠. 네. 관세 전쟁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제는 2026년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관세를 좀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저가 물품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겠죠. 2025년도에는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저가 물품을 갖고 오므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것 같고 그 이제 한마디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가를 잡게 된다고 하면 차기 연준 의장이 전부 다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완화까지 강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했었지 이제 새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앞으로 2026년도에는 우리 시장에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장님께서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불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으십니다.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급등 시세가 나타났던 바가 있었죠. 옆집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우리 시장은 과연 내년에 진짜 기대하는 만큼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신 건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변수 이런 건 없을까요? 우선은 뭐 변수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앞서 뭐 비둘기파적으로 파월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급격한 태도 변화를 만들었죠. 중국 없이는 중간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에게는 금리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헬셋하고 이야기가 됐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걸림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착시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이게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동성 강화를 통해서 지금 유동성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나 우리 금시장이나 은시장이나 구리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르지 못했죠. 1년 내내 계속적으로 눌림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유동성 강화가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저점에 있는 재산을 그리고 그런 투자 기회를 잡아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이 2026년도에는 분명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유동성 강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좀 길면은 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는 좀 인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크게 걸림돌이 될 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돌밭이었던 2025년을 지나서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잔디밭 정도로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상의 움직임은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도 저점을 찍고 이제는 조금 올라왔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을 위로 더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위로 더 향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일봉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죠. 전 코인들이 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의 신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반등의 신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이 최근에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좀 인내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물량을 좀 더 모으실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저점을 찍고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이 비트코인의 차트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최소 2, 3개월 정도는 걸린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조바심,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자라는 전문가님의 의견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옆으로 눕고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조금 같이 올라가게 될까요? 우선은 제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히든코인으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7%, 8% 정도 올랐는데 그제 다시 올랐습니다. 500만 원대에 넘어서면서 거의 1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셔도 된다. 그러면 이전의 고점, 그러니까 최고점까지도 뚫어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알트코인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더리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이더리움이 조금 더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일단 비슷하게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반등의 시그널도 나타났고 거래량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최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알트코인 단에서 너무 밑으로 소형 단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조금은 메이저 단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포지션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더리움 만나봤으면 자연스럽게 XRP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실 XRP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약간 지금도 상승 탄력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X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죠. 아직까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은행업 인가 신청을 했었어요. 올해 7월
7월 달에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3월 달 정도, 그러니까 내년 3월 달 정도 되면 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인가가 확실히 되느냐, 인가가 확실히 안 되고 제한적인 인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가 있고 대형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그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총 5단계로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지금은 4단계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의도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만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5단계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 추세는 하락 추세지만 하락 추세와 그리고 하단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두 개의 꼭지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꼭지점을 돌파하는 그 시기, 아마도 12월 말 정도 되면 그런 시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갔던 자료에서 2016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2026년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XRP는 조금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 분명히 있지만 실사용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조금씩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XRP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XRP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알트단에서는 내가 과연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도 히든코인으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여태까지 히든코인들이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안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네요. 뭐 12월 달에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좋았죠. 네. 30%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지난주에 AW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점을 말씀드리고 난 후에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약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만나봤었던 이더리움도 그렇고 또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이 바로 AWE였습니다.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다음에는 또 어김없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잠깐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접근하자라는 전문가님의 전략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코인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들 더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따끈따끈한 히든코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코인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AWE를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가지고 온 코인이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또 상승의 세 가지 조건은 전부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상승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러니까 W자인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항상 보고 있는 빨간색 면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시점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점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 타점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인 공략하시면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근거 3가지까지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3번째 근거까지도 살펴봤으니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